안녕하세요. 코인여왕 문다연의 찾아가는 인터뷰 문다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특구 부산이죠. 부산의 중심에서 힘쓰고 계시는 오늘은 온더의 심준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더의 심준식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대표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온더는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가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2명 정도가 블록체인 개발자예요. 굉장히 많이 블록체인 기술자를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본사는 부산이긴 한데요. 저희가 나름 글로벌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14명, 15분 정도는 해외에 사시는 해외 개발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코딩 테스트를 봐서 뭐 인도에서도 뽑고 미국에서도 뽑고 영국에서도 뽑고 뭐 러시아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개발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놀라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게 대부분이 블록체인 개발자 분들이시고 네. 또 이 구성원들의 비율 자체가 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탈중앙화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본사는 또 부산에 있어요. 네네. 부산은 뭐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좀 코인 업계에서도 핫했는데 뭐 부산으로 지정하신 이유 또 뭐 블록체인 특구로서의 부산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본사가 원래는 서초동이었어요. 서초동이었는데 저희가 부산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서울에서는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게 현행법상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을 개발하면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적용하기 전에 혁신금융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그러면은 거기서 꼼꼼히 이렇게 보고 이런 거는 한번 정말로 아직은 현행법상 안 되는 거지만 한번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준다라는 게 혁신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걸 신청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오래 걸린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 박형준 시장님께서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됐으니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그런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보고 또 가서 만나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블록체인 특구의 미래를 믿고 본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블록체인 특구 부산으로 옮기면 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네요, 보니까. 부산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그래서 부산 국제금융센터인데 거기에 일단 입주를 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뭐 임대료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뭔가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뭐냐면 블록체인 팀이 있어요, 부산시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런 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샌드박스 룰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이 될까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한번 2, 3년 한번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해보고 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안 미치면 이거 그냥 해도 되겠다를 아니면 이거 하면은 이게 많이 퍼지면 좀 안 좋겠는데 그거를 일단은 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샌드박스라는 거고 혁신, 규제를 좀 없애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근데 부산시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부산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이제 좀 납득이 되고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또 올해 좀 주력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온 미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비온 미디어, 저희도 블록체인 전문 매체지만 비온 미디어도 그러한 사업 모델이잖아요. 어떤 거고 또 비온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으신지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 투데이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그런 블록체인 방송이고 그다음에 매체인데요. 근데 블록체인 매체 중에 이제 블록체인 투데이처럼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이제 그 방송 매체도 필요한 반면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비욘미디어를 설립할 때는 비욘미디어가 이런 거였어요. 부산일보랑 온더랑 같이 설립한 건데 블록체인 씬에서 정말로 조금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뎁스 있게 뭔가 지식을 좀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웬만한 것들이. 그래서 기술 중심의 이런 그 변화를 다루는 그런 매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산일보의 기자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쉬운 단어로 조금 바꿔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산일보의 지면, 그 다음에 부산일보의 부산닷컴이라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비욘미디어라는 우리 본 매체 세 개에 동시에 이렇게 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근데 학습을 하려면 충분히 어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블록체인 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욘미디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이 개발자 중심의 어떤 회사답게 소식보다는 지식을 전하고 싶어서 비욘미디어를 만들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생 입장에서 이런 지식들을 알고 싶어도 어렵거든요. 이런 걸 좀 누가 쉽게 풀어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욘미디어도 설립을 하시고 또 부산으로 본사 이전하시고 바쁜 한 해를 작년에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주력했던 사업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했던 건 인력 양성입니다. 저희가요 고려대학교에 25억 원을 기부를 해서 블록체인 계약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계약자가 들어갔냐면 여기서 저희가 학비랑 생활비를 뭐 2년 동안 모두 다 저희가 부담하는 대신에 2년 이후에 졸업하고 나시면 저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물론 더 이상 근무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든지 이제 업계에 이제 가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계약과에 저희가 강의도 해요. 그래서 그 강의,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왜 고려대학교였는지 또 인력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네. 블록체인 분야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첫 번째가 컴퓨터 사이언스, 컴공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블록체인 고유의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짤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해킹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람을 뽑다 보니까 누구는 컴퓨터 되게 잘하는데 스마트 컨트랙을 잘 못 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보안에 대한 지식은 되게 많은데 이 스마트 컨트랙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 박자를 다 갖춘 인재가 찾기 어려웠고 열심히 해서 세 박자 사람을 뽑아서 세 박자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분들이 어딘가 또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계 자체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찾기 어려우면 저희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학과를 만들었고 학과에서는 수업은 저희가 거기 가서 직접 온도의 핵심 개발자 그다음에 저희 같은 비즈니스 팀에서도 직접 가서 강의를 합니다. 왜 고대냐? 고대가 원래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네, 싸국이죠. 맞아요. 잘하시네요. 거기가 의대만큼 수능 점수가 높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7년 동안 국정원에서 사이버 국방 장교로서 그러면 해킹을 공격 부대, 어떤 방어를 하는 그런 부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져요. 사이버 국방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양성해 본 교수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교수진들이 결국에는 해킹,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전문가분들, 보안을 잘 만들려면 컴퓨터 제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컴퓨터 공학 그런 전문가들이 계신 학교라서 저희가 고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삼각형, 삼박자를 다 갖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더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게 한국은행 CBDC 시범 사업 중에서도 블록체인 확장성 기술 분야에 참여를 하실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또 이 한국은행과 한국의 CBDC 네. 어디까지 왔는지 네.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은 굉장히 그 CBDC가 지금 OECD 11번째 국가 스케일로 경제 대국답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잘 됐고 어떤 선진국, 영국이라든지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CBDC 파일럿 테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잘 된 국가다. 그다음에 저희는 온더는 그 중에서도 CBDC 프로젝트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담당한 업무는 확장성,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인구한테 이 국가 법정화폐가 디지털화돼서 보급이 됐을 때 그것이 굉장히 확장성이라는 게 낮은 비용과 빠른 처리 속도가 필수거든요. 그걸 이제 확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잘 끝냈습니다. 네, 확장성이라고 한다면 5천만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혀 나가는 그런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5천만 중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는 또 부산이잖아요. 다시 한번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어떻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부산에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 거는요, 매스 어답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에서는, 시내에서는 굉장히 우리 같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만 열심히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블록체인을 체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얻으면서, 하나하나 실생활에 그런 것이 채택될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산시에서는 하나 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NFT 페스티벌이 부산에서 굉장히 크게 됐었죠. 그래서 그래서 연말에 벌써 2번이나 했는데 2만 명 넘게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많이 모였는데 NFT를 같은 예술 작품들, 그다음에 재밌는 어떤 컨텐츠를 NFT화해서 그런 것들 일반 시민들이 뭐 구매해 보기도 하고 와서 한번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웹3 컨텐츠 제공 업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벤트 페스티벌을 굉장히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 대중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초반에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앙정부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어떤 규제 때문에 디지털 상품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자산 대신에 상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약간 축소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혁신적인 금융을 블록체인 기술과 엮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매스 어답션을 한번 부산시에서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부산시 자체에서 비즈니스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온더는 부산에서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작년에 NFT 온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미 완성을 했는데요.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부산에서 일반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부산일보랑 같이 얼마 전에 다른 신문에서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본인들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NFT화해서
그런 것들을 NFT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상도 주고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산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마켓플레이스 인프라를 온더가 제공하고 부산시에서는 그런 사용자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부산 제1의 언론 매체니까 그런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부산 시민들한테 그런 기고라든지 그런 NFT 컨텐츠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준비 중입니다. 네, 매스 어둠션, 대중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의 온더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신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은 뭐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STO, CBDC 너무 많은 키워드들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여러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걸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확장성이라는 단어가 온더를 지금까지는 대표하는 단어였다면 네. 여기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하나 더 추가되는 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보안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연장선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코인을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지갑 주소를 갖고 개인을 유치할 수 없으니까 이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떤 패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 지갑 주소의 주인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라이버시를 좀 완벽하게 좀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게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가장 핫할 키워드 영지식 증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보안 부분에서 온더가 좀 더 발전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2023년 블록체인 업계에 정말 호재에 목말라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부산에서 생긴다는 거, 그게 제일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 생겼으면 좋겠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자산만 지금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직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수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재원인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꼭 우리나라에서 못해서 해외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융이죠. 그런 디지털 금융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일 큰 호재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여건을 부산시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산에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큰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호재가 또 부산에서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아까 사람들은 너무 블록체인 코인을 싸게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크립토 윈터가 길어져 왔고 이제는 크립토 스프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코인 시장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비트코인의 그 도미넌스가 굉장히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이 코인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4년에 한 번씩 줄어든 반감기를 거치는데요. 2012년, 16년, 뭐 20년, 뭐 24년, 24년 가는데 지금 올해가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 즈음에서 가격이 뭐 보통은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곧 올해는 모르지만 한 내년 정도 즈음에서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반감기에 기계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아마 이번에 오는 반감기에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에 의한 가격 상승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에 자기 재산의 어떤 해지 수단 또는 자산의 보유 수단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의 매스 어답션으로 많은 사람이 보유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감기에만 의존해서 가격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좀 기반이 다져가면서 가격 상승이 동반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브콘 같은 큰 컨퍼런스, 콘서트, 이벤트들을 한국, 또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온더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온더가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개발자들, 그다음에 블록체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름 인지도가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생소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온더 올해 한 해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 그런 사용자한테도 온더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싶고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부산일보와 함께 비욘미디어라는 그 블록체인 전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그리고 글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지식을 나누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나눠야지 나중에 생태계가 확장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저희 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선순환이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온더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 이더리움 그 레이어 2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행사에 우리 온더 전원이 다 참여를 합니다. 콜롬비아 데브콘에도 우리가 비행기 14시간 타고 가서 전원이 참석하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터키가 원래는 유력했었는데 지진이 나서 아마 다른 쪽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막 다녀오겠죠. 가서 저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술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저희가 잘 보고 또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미에 이제 해외 컨퍼런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미 개발자분들 뭐 인도, 러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힘을 써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2023년도에 온더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글로벌 전략은 저희는 먼저 사람 그다음에 친구 이렇게 사람을 처음에 만나서 그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퍼런스 통해서 많이 저희가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협업권들이 있는데 그런 협업권들이 저희가 그 데브콘에서 만났던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 팀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중에 일부는 좀 가까워져서 이제 친구가 되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랑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그런 진출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저희는 진출을 해 있죠. 왜냐면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이 해외 각지에 흩어져서 거기서 또 블록체인 개발 그다음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술 개발을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이 지구촌 식구들과 함께 네. 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식구 친구들과 함께요. 친구들과 함께. 네, 이렇게 온더의 2023년 목표 또 글로벌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블록체인 투데이 독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블록체인 투데이는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매체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매체에 제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매체, 전문 매체, 이 블록체인 투데이를 통해서 저희 온더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 투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열혈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온더의 심준식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